지난주 일요일은 시황을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뭐 어디 연휴라서 어디 좀 다녀오느라고 못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 말대로 못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은 종목 올려드리는 날인데요. 수요일도 뭐 시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야, 참,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거예요. 지금 뭐, 이번 주 초에는 다른 아시아 시장은 괜찮았습니다. 일본도 좋았고, 대만도 좋았고, 다들 괜찮았었는데, 뭐, 일본도 오늘 이렇게 떨어져서 그렇지, 월요일, 화요일 좋은 모습이었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휴장일 때, 그때도 일본하고 대만은 올랐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 대만 이틀 동안 오르는 동안 제대로 하루는 휴장이고 하루는 월요일은 또 우리나라 시장만 빠졌죠. 대만, 일본 올라오는데 자, 이렇게 약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 지금 정부 관료들이 기재부 직원들이 좀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과거에도 그 문재인 정권 때도 홍남기 기재부 장관 그분이 그렇게 속 터지게 답답하게 하더니 지금 현 정부에서도 기재부가 되게 답답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수 5천을 본다. 막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지금 원래 그래요. 안 믿었던 사람도 그렇잖아요. 안 믿었었는데, 뭐, 그 사람이 하는 게 좀 거짓말을 한다. 근데 그 사람 말이 안 지켜진다. 그러면 충격이 덜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전 정권에 좀 많이 뒤었잖아요. 사실 저도 정치에 관심 없다가 전 정권 보고 진짜 어우 막 그랬는데 분노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계엄하는 날 저 잠 한 잠도 못 잤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날 밤 시장이 걱정돼서 뜬 눈으로 샜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믿고 싶었던 쪽이 그쵸,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공약하는 거 이거를 많이 믿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대통령 생각은 아직까지 아닌 것 같고요. 기재부 공무원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홍남기 전 장관이 그렇게 속썩이더니 지금 이번에 어제 국회 청문회란다. 업무 보고가 있었죠. 기재부에서. 근데 거기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소영 의원이라고 진짜 톡소리 나더라고요. 와, 진짜 똑똑하던데. 그분 얘기가 맞아요. 뭐 그분 말씀하시는 거는 대주주 양도세 그대로 두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이것도 25%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원안입니다. 기재부가 근데 이걸 갖고 뭐 10억으로 하네. 그리고 세법 안 만든 게 최고세율 분리과세인데 35% 이렇게 얼터당터하는 세금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근데 어제 국회에서 질의를 하는데 보니까 이소영 의원이 뭐 기재부 장관한테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가 PBR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참 한심한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참 조금 멈칫멈칫하고 가만히 있더니 옆에서 누가 얘기해 줬나 봐요. 10배라고. 뭐 10 정도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PBR이 10이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우리 3만 넘어가 있어야 됩니다. PBR이 10이면 3만 넘어요. 자, 근데 PBR이 한 배다. 근데 일본이 1.6배다. 일본 수준으로만 끌어올릴 수 있어도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 5천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기재부 장관이라는 분부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별로. 개념 자체가 거의 없고, 아니, PBR이 10배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그런 나라는.
자, 근데 이런 분들이 이 뭐 세법 개정안 그래갖고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뭐 이렇게 올려야 된다. 뭐 그리고 또 뭐 저 양도세 10억으로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시장을 좀 많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주주 양도세 50억 부분, 이 부분은 어제 기재부 그 의회 국회에 업무 보고할 때 거기서도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50억은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대주주 양도세보다도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는 50억으로 해야죠. 근데 낮추게 되면요. 뭐 연말에 충격이 있고 그 연초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있는 돈을 이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유인책 아닙니까? 분리과세 하게 해준다라는 게. 근데 이걸 세율을 35%씩이나 때려요. 그러면 다른 데 있는 돈이 잘도 글로 들어오겠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 저 기재위에 있는 국회 기재위에 있는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세율 이것도 분리과세 세율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재부 장관한테. 그래서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세율도 조금 낮춰질 걸로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결정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뭐 국회 본회의도 원래 목요일 날 한다 그랬었는데 월요일로 연기됐다 그래요. 자, 그러면 기재부 쪽에서는 세법 갖고 계속 이 불확실성을 계속 시장에 남겨놓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이 공무원들, 기재부 공무원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당장은 해소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수 자체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22평선이 이렇게 꺾여 내려오죠. 20선이 꺾여 내려옵니다. 자, 제가 뭐 명인들의 복귀에 출연해 갖고 월요일 날 출연해 갖고 오늘 하락은 좀 아픕니다. 조금 좀 기분 나쁜 그런 하락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는요. 두 말도 안 했어요. 이때는 TV 방송 출연해갖고 시장 올라올 겁니다. 뭐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꺾여 내려오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 62평선은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자, 이렇게 꺾여 내려오고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주가는 이 사이에 조금 답답하게 껴 있고 자, 지금 당분간은요. 어떤 뭐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서 좀 답답하게 좁은 박스에서 뭐 올라가면 20선에 부딪힐 거고 또 빠지면 여기 60선에서 지지 받으려고 막 좀 애쓰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 그런 시장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만약에 뭐 악재가 딱 나와서 이걸 이탈을 한다고 치더라도요. 이때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뭐 이거 회복되는 움직임이다. 회복되는 움직임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이 깬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선이 워낙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깬다고 하더라도 이걸 회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시장은 당분간 조금 답답하더라도 조금 참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항공우주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랜만에 방산주 말씀드리죠. 그 전에 방산주 LIG 넥스원을 되게 많이 말씀드렸죠. 올해 초. 그리고 작년 이때 제 영상 쭉 있잖아요. 거기 LIG 넥스원을 몇 차례 좀 올려드렸습니다. 그때는 작년하고 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LIG 넥스원이 가장 좋아 보였어요. 왜? 뭐 수출도 많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한 것도 있고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었어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지금은 주가가 너무 좀 많이 올라와서 그런 부분들이 좀 희석됐고요.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그때는 밸류에이션이 이게 제일 높게 인정받았었어요. 그때 당시 퍼 기준으로 한 30몇 배 정도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타 방산주들 LIG 넥슨 같은 경우는 10배 살짝 넘는 수준이었어요. 퍼가. 자, 근데 지금은 이 저 주요 방산 주식들 중에 이 한국항공우주의 퍼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국항공우주는 플러스가 났죠. 자, 뭐 지금 한 1.3% 정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와, 이 장의 플러스가 난다는 건 대단한 거죠. 자, 이 242평선 지지는 강하게 좀 확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개 뭐 좀 재료될 만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자,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한정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아마 1.2% 정도 빨간불 켜고 있는 거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전자전기. 자, 뭐 요거 거꾸로 해놓으면 전기전자. 업종 섹터 이름인 것 같죠. 근데 그건 아니고요. 전자전기기. 요런 뜻입니다. 자, 지금, 9월 초까지 입찰을 해요. 지금 요게 1조 9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1조 9천억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인데 요게 전자전기라는 건 뭐냐 하면 대공망들 있잖아요. 미사일 날아올 때 요격하고 우리가 LIG 넥스원이 만드는 천궁2 같은 거 요런 게 미사일 날아오는 거 맞고 전투기 날아오는 거 요격하고 그런 미사일이죠. 요런 거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전자전기예요. 자, 근데 9월 초까지 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요걸 10월 달에는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근데 두 개 컨소시엄이 지금 들어가 있죠. 뭐냐면 한국항공우주하고 하나시스템. 요게 한 개 컨소시엄입니다. 그리고 또 대한항공하고 LIG 넥스원. 요게 또 한 개 시스템이에요. 팀입니다.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항공우주 컨소시엄이 좀 채택될 가능성이 좀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LIG 넥슨도 좋은 회사죠. 하지만 저런 걸 할 수 있는 것들 이 항공기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한국 항공우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KF-21 만들면서 그런 능력을 습득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쪽이 좀 더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좀 올라온 거는 그런 부분이 부각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2분기 실적 되게 좋았죠. 자, 실적 보시면 자, 전년 동기 여기 작년에 전년 동기가 영업이익이 743억 정도였어요. 근데 852억이 났습니다. 이거 원래 시장에서 예상하기를 전년 동기보다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600억대 후반 나오거나 아니면 700억대 초반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예상했는데 852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 4분기로 가면 갈수록 특히 4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방산주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좀 변동성이 생기는데 이런 구간 이용해 갖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은 좀 관심을 가져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